선수 차례가 왔습니다. 이동훈 선수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일단 여기서 나가는 것과 흙이 미는 것 당연해 보이고요. 네. 이 공격이 들어왔을 때 백이 잡히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잡히려면 따낼 때 흙이 먹여친 다음에 이 날일자 사이와 여기를 전부 방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동훈 선수 어떤 수를 좀 고민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박건호 사단이 별로 시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수를 읽어놓고 나서 그 다음 변화를 완벽하게 대처해서 좀 빠르게 시간 공격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읽혔는데요. 네. 그런데 이동훈 구단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시간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정말 다른 게 안 보이는 장면에서 생각을 오랫동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생각일지 궁금합니다. 네, 1분 남았습니다. 이제는 이동훈 구단도 시간이 없어요. (30초) (10초) (9) 늘어야죠. 8 네. 7 6 이렇게까지 고민하니까 좀 네. 다른 변화를 그려보게 되네요. 셋. 혹시 여기 날일자 사이를 흙이 안 지키고 잡으러 가는 30초 잡으러 가는 것까지는 아닌데요. 뭐 예를 든다면 이쪽을 흙이 방비를 하고 나서 따낼 때 여기를 먹여치고 여기서 백이 이렇게 살아야 되면 이미 좀 괴롭잖아요. 그 유명한 1의 1자리를 둬서 살아야 네. 되는 형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살아야 되면 네. 이건 이미 백이 괴롭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네. 백은 7 건너붙이는 수를 노리는 게 원래 구상이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거 보고 있나요? 이런 거 아니라면 지금 생각할 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로 끊는 싸움. 이 싸움이 백이 여기를 늘고 흙이 받을 때 이쪽을 내려서는 이 싸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면 그때는 좀 이해가 됩니다. 막상 생각보다는 어렵긴 어렵죠. 이 싸움이. 여기 끊고 이쪽 둘 때 뭐 이런 식으로 한 칸 띄면 일단 부분적으로는 패가 되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요. 이런 거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요? 30초 지금 손이 그쪽 가나요? 단수였습니다. 단수라면 아까 형태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여기를 두고 먹여치는 형태는 그대로 진행이 됐을 때 단수라면 아까처럼 이렇게 두고 공격 가는 자세에서는 10초 9 8 7 백이 여기를 여섯, 항상 다섯, 타고 나오는 게 있어서 네. 아까 그냥 완벽하게 봉쇄가 되어 있는 것과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30초) 이게 제 일감이긴 했었는데요. 이동훈 구단이 워낙 오랫동안 생각하다 보니까 떠올랐던 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서로 어려운 참고도고요.
박건우 사단은 아마 그 전에 이렇게 두겠다라고 이미 계산을 했기 때문에 이 선택을 했던 것 같고요. 이동훈 구단은 사실 이 그림이었다면 그렇게 오래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방금 전에 그 서로 어려운 변화 보여드렸던 네. 그거를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흑이 상변 쪽에서 힘을 많이 내야겠습니다. 삼십 초 이제 101점을 어떻게 흑은 포획하느냐, 백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딱 그 싸움으로 가고요. 거의 그렇죠. 최후의 전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붙여서 진출하나요? 아슬아슬하게 착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를 젖히면 이쪽을 끊어서 나왔을 때 흑이 일단 여기를 틀어 막으면서 백돌을 공략을 들어가면 이 백돌도 별로 수는 없는데요. 단수 치고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왔을 때 계속 막으면 이제 찝으면서 흑 모양도 좀 자충의 형태가 됩니다. 남았습니다. 이쪽이 있기 때문에 뭐 완벽하게 봉쇄하면서 잡으러 가는 자세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흑도 그쪽으로 젖히는 것이 일단 좀 쉬워 보이긴 하는데요. 다른 게 너무 백이 이제 나오는 자세가 좋아 보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쪽 젖히는 수가 30초 떠오르고요. 뭐 이 변화 자체도 어렵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보고 박건우 사단도 결국 이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당장 이쪽으로 축으로 잡는 것과 이쪽을 나오는 게 맛보기가 되어서 흑도 그 양쪽을 모두 지키려면 최대한 이 102점을 좀 압박하면서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수가 필연이고요. 그리고 이 선으로 넘어가는 것도 보고 있고요. 네. 30초 이동 구단이 약간 고민이 되는 게 지금 우상 쪽과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만 아니라면 백이 최대한 작게 이 102점을 버린다는 차원에서 여기 이쪽을 넣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초 그런데 아홉, 지금은 이수가 약간 여덟, 불편한 게요. 여기를 일곱, 받으면 이쪽을 여섯, 단수 쳐서 다섯, 이렇게 밀고 나오는 게 넷, 있고 뭐 셋, 그런 건 괜찮은데 둘, 지금 이수도 비슷한 맥락인가요? 그런데 방금 전에 여기를 늘었을 때 조금 불편했던 건 여기를 늘고 나서 백이 상변 쪽을 뭐 붙인다든지 이쪽으로 공략 들어갔을 때 아직 여기 형태가 좀 미지수라는 게 백이 좀 껄끄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네. 중앙 쪽으로 흑돌이 좀 오다 보면 여기에 먹여쳐서 이 백돌이 다 잡힐 수가 있거든요. 당장이야 뭐 이렇게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전부 흑이 선수로 듣고 있다면 상변 쪽 전투가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백도 30초 우상기를 확실히 살아주는 게 낫을까요? 그런데 참 여기 안 나가고 이렇게 뒤로 있는 것은 실전 심리상 뭐 정수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실전 심리상 두기는 어렵습니다. 네. 이제 하나 교환했기 때문에 늘 수 있네요. 10초 아홉, 여덟, 얘는 모양이 깔끔한데요. 네.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지금은 아까처럼 이렇게 늘어가는 게 여기를 끼우고 여기에 돌파를 당했을 1분 때 남았습니다. 아까는 차이가 있다면 이제 여기 흑돌과 여기 백돌입니다. 아까는 흑이 이쪽 부근이 이 사활로 다 선수라는 것을 믿고 한 칸 띄어서 싸울 수가 있지만 지금 이 싸움은 살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진짜 거기 두나요? 30초 지금 뭐 서로 최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박건호 4단이 안쪽에서 잡았다면 그때는 이동 구단이 마음 놓고 이 두 점을 버리죠. 이 양쪽으로 모두 선수를 한다면 네. 10초.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8, 7, 최대한으로 일단 넓혔고 5, 여전히 바깥쪽에서 네. 단수를 쳐야 한다면 셋. 이 수는 당연한 한 수가 됩니다. 하나. 30초. 일단 부분적으로 박건호 4단 버팀이 여덟, 그럴듯해 보입니다. 일곱, 일단 6, 모양은 안 여섯, 좋아도 최대한 네. 실전적으로 버티고 있고요. 네. 백이 그래서 백 모양을 오히려 약점을 만들고 있는 거고요. 백이 일단 여기 나와서 둔다면 30초. 그래도 여기 찝어서 이 자세가 이쪽 부분에 자충을 채워놓는 데는 모양이 괜찮습니다. 네. 자, 밀어서 다음에 흙을 축으로 잡겠다는 뜻이고요. 저 판단도 정확하네요. 지금 이쪽을 늘면 이 부분은 가볍게 보고 뭐 여기 단수까지도 흙에 걸리니까요. 뭐 이런 데를 건너 붙인다든지 했을 때 일단 부분적인 형태가 100도 그럴듯합니다. 양쪽이 연결되면서 이쪽 부분에 오히려 흙 3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흙도 젖히는 것은 좀 무리였을까요? 아마 젖혔더라도 뒤로 이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때 당장 여기 젖히는 수가 있어서 백을 잡지 못한다면 넘어갈 때 중앙 쪽 반격을 가해서 형태가 좋진 않죠. 네. 네, 이렇게 두고 여기 밀어가면 흙이 형태가 좋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그림이라면 어느 정도 정리되는 형태가 나올 텐데요. 네. 백이 약간 우세했던 흐름은 변동이 없고요. 이 부분에서 서로 그냥 상대의 그 수법을 예측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이런 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곳에서 균형이 팽팽하다면 바둑은 여전히 이동훈 구단이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백은 여기를 젖혀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중앙 쪽은 30초. 여기를 끊고 뚫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워낙 가치가 있고 두터운 자리가 돼서요. 뚫는 자세가 강력하네요. 네. 그래서 여기를 젖힐 때 흙이 여기를 받아줘야 한다면 이 자체로 지금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교환은 뭐 백이 안 할 이유는 없죠. 10초. 아마 여기를 젖히면 네. 박건호 4단도 지금 흐름이 좋지 않은 입장에서는 이 5, 부분 먼저 공략을 들어가서 2, 그걸 통해 반격을 꾀할 것 같고요. 이동 구단이 여기를 밀었다는 것은 일단 젖힐 때 흙이 안 받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끊는 것 역시 중앙 흑돌에 대한 뭐 간접적인 지킴이자 네. 그리고 좌상 백에 대한 공격도 의미가 좀 담겨 있을 텐데요. 다음에 여기 급소 자리를 찔러 들어가서 여기 들여다보는 걸 보고 9, 백이 여기를 지키면 그때 뒤로 늘어서 이 전체 백도를 공략 여섯, 들어가면 네. 막상 백도 셋, 꽤 성가시죠, 이쪽 부분이. 그래서 지금 끄는 것도 좀 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 끄는 수가 반대쪽을 끊으면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갔을 때 반대쪽에 있는 흙 두 점이 잡힙니다. 이건 흙이 안 되는 그림이고요. 네. 보통 이제 흙이 팩감이 없거나 바둑이 엷을 때는 이쪽을 쳐야 하는데 지금은 버텨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쪽이 맞습니다. 30초. 차이가 있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 치면 여기를 단수 칠 때 이렇게 이을 생각입니다. 잡는 것이 아니라요. 잡으면 이 패가 두려울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금 박건호 사단이 여기를 둔 것은 이렇게 돌려치는 패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10초. 그리고 9, 여기를 단수 친다면 내려서서 7, 당연히 흙은 여섯, 돌이 여기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에 있는 편이 네. 낫습니다. 3, 그래서 지금은 백이 흙을 공략하는 게 아니라 흙이 백을 공략한다는 생각으로 음. 박건호 사단이 여기를 쳤고요. 이동구단은 아랑곳하지 않고 흙도를 공략해 갑니다. 네. 흙은 그리고 지금 조금 더 버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또 물러서는 수를 선택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이제는 저 패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흙이 또 패를 이기게 된다면 백 모양 생각보다 많이 엷거든요. 네, 흙은 해소를 할 때 여기를 끊어서 해소를 하기 때문에 백이 다른 곳에 팩감을 쓸 때 저곳을 끊어서 해소를 하고 그 팩감을 연타를 했을 때 여기 급소를 찔러 들어가면 이 백돌 전체가 30초. 사실상 위태위태합니다. 백도 중앙 쪽을 좀 팩감으로 사용을 하려는 것 같고요. 다른 곳에 팩감을 썼을 때는 여기 해소하는 순간에 백돌 전체가 위험하니까 일단 부분적인 팩감으로 대응을 하고요. 그런데 박건호 사단이 지금 팩감이 많이 보이진 않죠? 백도 생각보다 많이 두텁네요. 네. 근데 참 이런 패가 지금 흙이 양보를 하는 순간 아, 이기기 좀 어려운 흐름이라는 것을 네. 이렇게 되는 순간 다음에 흙이 또 살아야 돼요. 네, 여기 막으면 또 살아야 되고 자체적으로도 취중간 뒷맛이 있고 백도를 정말 환상적으로 안정시키면서 지금 이쪽 흙까지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이 자세는 흙이 절대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바둑 둘 때 이런 패 하면 딱 그 생각 나거든요. 정말 공짜로 딱 한 팩감만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요. 그만큼 팩감 하나하나가 중요한 바둑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흙이 공짜로 팩감 하나만 쓸 수 있으면 백도 다음 팩감은 악수 팩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악수가 아닌 팩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일단 먼저 박건호 사단이 한 템포 상대보다 먼저 악수 팩감을 써야 한다는 게 약간의 괴로움이고요. 그런데 악수 팩감이라면 그래도 쓸 수 있다면 어디를 좀 써야 될까요? 여기가 자세히 보면 백도 한 번 둬서 해소가 되진 않습니다. 2단패의 형태인데요. 네. 다른 곳을 뒀는데 백이 해소를 해도 그곳을 공략하다 다시 흙이 되따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여유 있게, 그러니까 단 두 수로 완벽하게 백도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 수로 연타가 가능할지라도 그 두 수가 가치가 있다면, 앞선 두 수가 가치가 있다면 지금 팩감이 됩니다. 30초. 역시 지금 민 것도 마찬가지인데 다음에 먹여친다면 백이 생각보다 많이 위험해지거든요. 네. 대신에 이제 받았을 때 대악수이긴 대악수죠. 여길 젖혀서 항상 이 흑도를 잡는 게 남아 있는데 흙이 이쪽을 밀어서 이쪽을 나가게 해줬으니까 대악수입니다. 자, 이제는 다시 이동훈 구단이 어떻게 팩감을 사용할지가 궁금해지는 형태로 갑니다. 아마 이동훈 구단이 좀 쉽게 뭐 이런 데 젖히면서 팩감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자체적으로는 좀 악수이긴 합니다만 다음에 어차피 흙이 2패를 이기기 위해서 흙도 또 악수를 둬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을 단수 친다던가 하는 팩감까지는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 팩감이 이렇게 보입니다. 나 여기서 호구까지 칠 줄은 몰랐는데요.
아, 이럴 수 있겠네요. 호구가 약간 위험한 작전인 이유는 지금 흙이 여기까지 민 마당에 여기 미는 것도 여차하면 선수로 들으면서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네. 흙이 이런 데 먹여치고 이곳을 단수치고 이을 때 뭐 이런 데 젖히거나 이런 쪽을 젖히면 백도 모양이 좋지 않다가 이제 여기 호구 쳤을 때 저희가 놀라는 이유인데요. 네. 이런 건 있습니다. 여기 호구 치고 나서 먹여치면 이 자체로 이미 팩감으로 일단 따냈을 때 여기서 흙이 괴롭고요. 백은 다음에 흙이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흙이 이쪽을 이렇게 두면 그때는 따내는 걸 해도 중앙 쪽이 좀 더 단단해졌고 흙이 반대쪽을 공략을 했다면 그때는 뭐 이쪽 젖혀서 팩감을 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택은 아직은 있기 때문에 호구를 선택을 했습니다. 흙도 받지 않는다면 당장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일본 응수는 해야겠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해소하고 여기 3점을 잡히면 이 자체의 가치도 있지만 여기 팩감을 연타하면서 이 백돌이 안정이 됐습니다. 이쪽이 다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일석이조의 팩감입니다. 여전히 국면은 이도훈 구단 쪽이 우세하고요. 새로운 변화는 계속 나오는데 딱 지금 정도의 차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30초. 지금 흙이 젖혀서 응수하는 건 어떨까요? 아예 그냥 우측을 젖혀서요. 네. 이쪽을 젖혀서 두게 된다면 백도 일단 이수는 받아야겠죠. 이쪽을 젖혀서 10초. 응수를 하고요. 아홉, 젖히거나 뭐 이렇게 여덟, 눌러서 응수를 할 것 일곱, 같습니다. 6, 5, 4, 3. 이게 이쪽 폐 해소가 여전히 어려운 게 백은 그냥 이렇게 중앙이 워낙 철벽이 있어서요. 중앙 쪽으로 내몰더라도 이미 이 흑돌은 좀 위험하고요. 그러네요. 또 이쪽 연결도 돼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백돌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박건우 선수가 좌상귀도 패로 버텨갔고 계속해서 버틴 흐름이 나왔지만 쉽지는 않겠습니다. 네. 백이 계속해서 우세합니다. 지금 백이 이렇게 젖히거나 이쪽을 눌러 맞거나 두 가지인데 지금 손이 일단 이쪽 같고요. 이수가 좀 더 쉽긴 해요. 왜냐하면 여기를 뒀을 때에는 좀 복잡한 게 흙이 나중에 이쪽으로 오면 흙이 여기를 밀어서 이을 때 뭐 이쪽 먹여치는 걸 공략하고 이런 게 좀 복잡합니다. 지금 젖으로 여기를 끼우는 것은 중앙과 상관없이 항상 이렇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형태가 깔끔하죠. 그냥 이쪽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0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앙 여덟, 쪽이 철벽이니까 일곱, 여전히 여기 해소할 여섯, 시간이 없습니다. 5, 4, 3, 2, 1. 이거 승부수인데요. 게다가 끊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잡으면서 해소를 했고요. 승부수입니다. 이게 지금 쉽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냥 승부수 던졌습니다. 네. 지금 중앙이 잡히면서 여기가 연결이 확실하다면 바둑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데요. 지금 박건호 선수가 이 백돌이 흙을 공략하는 과정에서 여기 날일자 사이가 조금은 불안함이 있다라고 생각도 있고 그 사이를 어떻게든 아홉, 공략을 하겠군요. 네. 7, 6, 5, 4. 네. 침착합니다. 자, 느는 것 또한 뭐 어떤 여지를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기가 항상 호구 칠 때 이렇게 치받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면 이 자리는 분명 급소이긴 합니다. 네. 쌍립되는 자세가 가장 튼튼하죠. 10초. 9, 8, 7. 박건호 사단 여섯, 위기입니다. 지금 네. 정말 뒤가 없는 승부수를 던졌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30초. 여기서 이 흑도를 생안해낼 수 있어야 분위기 반전이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면 이도훈 구단이 승세입니다. 자, 들여다보긴 했습니다만 이 백돌이 쉽게 끊어지진 않거든요. 네. 눌러 막을 것 같고요. 지금 박건호 사단이 나중에 노릴 수 있는 게 여기와 여기가 선수라는 것을 30초. 이용해서 다음에 끊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끊으면
중앙에서 입은 피해를 보상받았다는 느낌은 좀 없습니다. 잡는 자세가 크진 않아요. 네, 지금 이쪽 뭐 쭉 돌파가 되면서 잡기 때문에 뭐 이쪽 잡는 건 한 10집 정도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8, 7, 6, 5, 4, 3, 2, 1. 자, 지금 끊임없이 승부수죠. 30초. 자, 일단 당장은 끝낸 수를 방비했지만 계속 백이 밀어간다면 우측으로 그 연결에 관해서 조금 좋은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둬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네. 가만히 늘면 이어서 이게 연결이 안 됩니다. 어느 쪽을 두더라도 연결이 되질 않아요. 네. 그런데 흙이 이제 이쪽 여덟, 부분을 연결시키거나 일곱, 백 모양을 최대한으로 좁히는 다섯, 부분으로 본다면 여기를 넷,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둘, 그래서 네, 지금 거기를 뒀는데요. 여기를 찌르면 이곳을 두고 아, 석점을 잡혀주고 연결을 하는군요. 네, 희생테러에서 지금 이쪽 부분이 단수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결하는 걸 보고요. 어, 이 장면에서 여기를 꽉 이기면 이렇게 치받아서 연결하는 아. 것을 보는 건데요. 그런데 백은 지금 뭐 무리할 필요 없이 아까처럼 세 점을 잡거나 어느 정도만 타격을 입혀도 지금 여기서 흙이 얻은 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지금 적정한 선에서 정리한다면 여전히 이동훈 구단이 좋습니다. 좌상기의 형태는 이동훈 선수가 보여준 대로 젖히고 끊는 수. 늘 좀 신경이 쓰이는 형태 같아요. 네, 10초. 9, 8, 7, 6, 5, 4, 3, 2, 이어서 뒀고요. 30초. 지금 바쁩니다. 박건호 사단 여기 건드렸다 저기 건드렸다 네. 네, 해야 할 게 많아요. 지금 타이밍에 그쪽을 건드려 보는 것도 나중에는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앙 쪽이 이 세 점을 백이 잡고 있다면 10초. 9, 여기를 여덟, 두고 여기를 둘 때 뭐 백이 일곱, 찌르고 여섯, 여기 돌파할 때 다섯, 안에서 다시 살러가는 네. 그런 방법도 네.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데 젖히는 게 다 선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중앙이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흙이 여기를 완벽히 포기한 것도 아니고 활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물어봐서 백을 좀 더 껄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백 이런 데 끊으면서 이제 그렇죠. 이쪽 부분을 활용하기에는 8, 확실히 이 자충이 많이 신경이 여섯. 쓰이죠. 아, 5, 4, 3, 네, 그래서 연결을 선택했습니다. 네. 지금은 저 연결 선택이 1분 정수네요. 남았습니다. 이제는 여기를 치받아야 되고요. 어, 어떻게 보면 흙이 정말 얻어낸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따냈다는 게 가장 큰 얻어냄인데 네. 이제 이쪽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손이 아마 여기 붙이는 쪽 갈 것 같은데요. 어. 이 수가 가장 깔끔해 보입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 끊어서 정리하면 9, 한 점은 희생하지만 이 세 점을 잡아야 흙이 이런 데를 갈 때 백이 이렇게 안에서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이렇게 교환한 다음에 하변을 깨러 들어가면 역시 바둑은 백이 이기는 흐름입니다. 1분 남았습니다. 네, 흙이 견디기 어려운 흐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처리가 되는 순간에 중앙 쪽에 백의 발전성은 좀 지었지만 백이 당장 얻은 게 6, 8, 10집이 늘어났고요. 네. 여기가 반반 권리로 쳐도 한 5집은 30초. 됩니다. 그럼 이 전투에서 백이 얻은 게 당장 눈에 보이는 현찰이 15집의 선수예요. 근데
박건호 4단이 얻은 게 이쪽 부분에서 집으로 본다면 한 대여섯 집 정도 얻었고요. 뭐 여기서 한 집, 뭐 그 다음에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낸 뒷맛은 있지만 백이 선수로 끝내기로 이쪽 저쪽을 먼저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10초, 9, 지금은 역시 이동훈 구단의 승세입니다. 네. 6, 5, 4, 3. 이동훈 선수가 좌상귀에 패를 걸어간 것이 좋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박건호 4단 입장에서도 30초. 그 타이밍에는 형세가 좀 흐름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쪽 단수 치고 여기 단수 칠 때 이렇게 있기는 좀 싫었잖아요. 네. 서로 이해가 되는 그런 진행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동훈 구단이 이쪽 부분에서 그 형태를 정리함에 있어서 강수를 선택한 게 주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흙이 좀 변화할 곳이 없는데요. 네. 박건호 4단이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도 지금의 흐름이 확실히 누구에게나 느껴질 정도로 흙이 좋지 않습니다. 10초, 9, 8, 7, 6, 5, 4, 3. 게다가 지금 하변 쪽에 또 백이 호구 자세로 튼튼하게 해두었기 때문에 어디를 끊길 염려도 없고요. 1분 남았습니다. 이동훈 선수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거기가 괴로워요. 여기 한 점을 살리는 게 이 흑대마에 대해서 선수로 듣고 있고 흑이 여기를 받는 순간 여기 한 방이 너무나도 아픕니다. 흑이 이런 식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데 형태가 정말 괴롭죠. 지금은 박건호 4단이 좀 괴로운 순간입니다. 그냥 확정가로만 한번 세워볼까요? 흑이 여기를 받고 여기 날일자 당한다고 봤을 때 흑이 셋 30초, 25집에 30, 35, 36, 37, 40 흑집이 한 53 정도 날 것 같습니다. 백은 10집에 반반으로 15집 20, 23, 24, 30, 38, 40, 10초, 47 지금 이쪽 여덟, 중앙 쪽 일곱, 제외하고 나서 47이에요. 5, 4, 그러면 확실히 셋, 지금은 백 쪽이 둘, 앞서 있습니다. 네. 하나. 정말 그 연결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30초) 먼저 그쪽도 괴롭힐 걸. 문제가 있나요? 다 괴롭힙니다. 형태가 좀 괴롭습니다. 여기가 나와서 끊을 수 있는 형태가 절묘하게 백돌이 여기 있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막고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10초 흙이 백을 끊을 수가 없네요. 네, 7, 6 여기 다섯. 돌이 없다면 이렇게 끊어갈 수 있지만 지금 네. 나가면서 오히려 흑돌이 잡히니까요. 그래서 밑으로 연결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워낙 아프지 않습니까? 여기 두면 이쪽 연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젖혀 있는 거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전부 옥집의 형태라서 넘어갔지만 집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30초. 하지만 이제는 하변 쪽을 또 먼저 두면서 하변에 흙집이 생기는 걸 아예 그쪽을 먼저 가나요? 네, 30초 지금 백이 유리한 입장에서 정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저런 곳을 남겨두지 않고 깔끔하게 하는 편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끊어서 마지막 좀 반격을 가할까요? 30초. 지금 여기를 연결하면 공배 연결이고 다 선수로 당하고 지금 바둑이 지는 흐름이라는 것은 박건호 사단이 확실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안 받고 여기 먼저 공략합니다. 옆으로 살짝 비껴서 연결을 네. 합니다. 지금 약간 흠집을 남기긴 했지만 당장 여기를 공략을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은 백이 이렇게 단수 쳐서 집을 냈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보태준 꼴이 되니까 뭐 승부수이긴 한데요. 이동훈 구단의 손놀림은 뭐 나에겐 큰 타격 없다라는 그런 손놀림이었고요. 네. 네, 지금 박건호 사단이 여기 끊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 한 템포 빠르게 이쪽을 물어보는 것도 중앙이 잡혀서는 이득도 없을 뿐더러 네. 바둑을 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를 두고 백이 이 두 점을 살리면 이쪽을 연결해서 먼저 이 백돌 전체를 공략을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판단인데요. 불리한 와중에 박건호 사단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30초) (10초)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연결을 해두나요? 네, 지금 모양이 여기를 찝어서 있는 교환이 있다면 이렇게 집을 내면서 연결하는 게 더 좋은데 이 교환이 없기 때문에 흑도 끊어서 반발을 하고 국면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아두었고요. 지금 여기 끊는 것을 남겨두면서의 싸움이니까 중앙과 이 하변 쪽을 갈 수 있다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 백도를 살린다면 백이 부담스러운 상황은 아닙니다. 흑도 이제는 슬금슬금 좀 우변 백도를 공격하려는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여기까지는 백이 받아야 될 것 같고요. 받은 다음에 이동훈 구단이 이제 하변 쪽과 중앙 쪽 끊는 걸 맛보기로 한다면 당장에 뭐 큰 수는 없습니다. 30초 아마 박건호 사단이 여기를 두고 10초. 뭐 이곳을 한 아홉, 칸이나 이런 식으로 여덟, 두고 일곱, 끊으면 이 두 점을 여섯.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연결하고 음, 그런 쪽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좌변을 연결을 해도 또 끝내기로 당하는 것이 너무 눈물이 나고요. 네. 박건호 사단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 추격하고 있지만 이동훈 구단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방어해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바둑은 이동훈 구단이 우세합니다. 이게 참 하변의 모양이 괴로운 게 여기 찝는 게 이제는 선수가 돼요. 네. 그전에는 여기 돌이 없기 때문에 일분 이쪽 부분 남았습니다. 터져나가는 게 있어서 백도 함부로 이 교환을 못한다면 지금 좀 더 쉽게 이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이 먼저 아래쪽으로 가면 사실 뭐 사활이 걸릴 정도 위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만 갔을 때에도 이미 여기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흙이 정말 간신히 살아야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미 이 백도를 공격하는 입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10초. 그래서
그래서 차라리 박건호 사단이 그쪽이 괴롭다면 하는 편이 네. 더 나을 수도 있고요. 10초. 9, 8, 중앙인가요? 네. 하변인가요? 6, 아, 중앙입니다. 다음에 이쪽을 째거나 젖히는 그런 노림까지도 보고 이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초 9, 8, 7, 6, 5, 4, 셋. 아, 아파요. 이게 뭐 아래쪽을 30초. 붙여서 살 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4점이 요석이지 않습니까? 네. 흙이 이쪽을 공략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 찝는 게 남게 됩니다. 10초. 9, 8, 7, 6, 5, 4, 3, 2. 30초. 네, 지금은 백이 여기를 내려서서 공략하고 흙이 살고 백이 여기를 지키면서 살고 여덟. 그다음에 흙이 여기 연결하고 이 정도로는 6, 이동 구단이 다섯. 확실히 이겼습니다. 네. 박건호 사단이 그것보다 음. 조금 더 이 백도를 공략할 수 있어야 하는 흐름인데요. 30초. 혹시 젖히는 것이 가능할까요? 지금 장면에서요. 젖힐 때 근데 뒤로 받아줘도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받아줘도 여전히 여기 이제 찝는 게 네. 남아 있어서요. 이렇게 됐을 때도 좀 문제입니다. 30초. 지금 젖힌 건 아마 이렇게 되면 당장 여기 안 받고 먼저 찔러 들어가서 이쪽 부분을 노리고 좀 더 복잡하게 만들려는 생각일 것 같은데요. 정말 박건호 사단이 끝까지 쉽게 해주진 않습니다. 네. 10초. 9, 8, 7, 6, 5, 4, 3, 2. 아, 끊는 게 가능한가요? 끊었어요. 일단 30초. 여기 안 낼 수가 없고요. 이 네. 단수 한 방 흙이 당하고 조금 더 복잡해지긴 합니다. 근데 이동 구단이 지금 유리한 상황에서 이 선택을 했거든요. 수상전을 하겠다는 건가요? 10초. 9, 8, 7, 6, 5, 4, 이게 4점 정도는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되면 여기를 찝을 때 흙이 여기를 잡고 여기를 끊을 때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서 흙이 얻은 이익이 더 큽니다. 아, 여전히 이쪽이 남아있고요. 이것은 백이 망했습니다. 그럼 이것보다는 백이 좀 더 버텨야 된다는 걸 뜻하는데요. 네. 30초. 이동 구단의 손놀림 거침이 없거든요. 수를 늘리는 거는 이런 방법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꼬부려서 9, 늘 때 여덟, 이렇게 일곱. 찍는 게 6, 근데 찝은 또 다섯. 젖히죠. 네. 아, 이렇게 두면 수는 늘어납니다.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찝어가면은 찝나요? 네, 수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박건우 선수도 이게 막아서 버팁니다. 지금 수가 늘어나면은 여기가 선수로 끊어지고 여기가 백의 권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팩감이 가능할까요? 초 9, 8, 7, 6, 5, 4, 3, 2, 1.
서로 팩감이 많지 않은데요. 네. 남았습니다. 뭐 일단 최후의 팩감이라고 볼 수 있는 근데 찌르는 수를 선택을 네.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박건호 사단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를 받아주고요. 따낼 때 여기를 밀고 들어가도 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을 때 여기를 밀고 여기를 둘 때 여기를 찝으면요. 있는 것은 흙이 잡히고요. 여기를 막아야 되는데 여기 끝내기 선수입니다. 30초. 여전히 내려 빠지는 것이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여기를 잡을 수밖에 없고 여기가 백의 차지가 돼버립니다. 10초, 9, 8, 7, 6, 5, 4, 3, 2, 네, 미는 쪽 팩감을 쓰면 박건호 사단이 좀 힘들어 보이는 형세인데요. 10초, 9, 8, 7, 6, 5, 4, 3, 아, 다른 쪽이 좀 더 아. 확실한 게 있나요? 그것도 뭐 팩감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아까 여기 단수 쳤을 때 잊지 못한 이유를 저희가 찾던 와중에 이제 미는 수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선을 한 칸 띄어도 그러네요. 가능하네요. 같은 네. 뜻이네요. 왜냐면 여기를 두면 이제 찝어서 사는 것과 찝는 게 맛보기가 되고 흙은 어차피 이렇게 찌르고, 공략할 수밖에 없는데 네. 백이 딱 한 수 늘어난 다음에 여기 30초. 찝으면 받고 여기 끊는 게 선수가 되면서 이쪽에 백이 손이 돌아오고 백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동훈 구단이 그 정도로도 만족을 하지 않고 더 확실한 팩감 쪽으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10초, 9, 8, 어? 7, 아, 6, 5,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죠. 셋, 둘, 하나. 지금 여기 받는 것은 팩감이 없고 30초. 여기를 이으면 여기를 단수 쳐서 다 돌이 안정이 된다면 네. 여기를 공략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한 템포 빠르게 두면서 뭔가 좀 변화를 꾀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우변이 30초. 네, 그쪽이 문제죠. 이때 그냥 이어두나요? 어떻게 두나요? 30초. 제가 백이라면 여기 따내고 싶고요. 아, 왜냐하면 여기 찌르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 따내서 이 패만 이기면 백이 지는 일이 그러네요. 없을 것 같습니다. 초, 9, 8, 7, 6, 5, 4. 아, 그냥 용서 없이 바로 찔러 들어갑니다. 뭐 이제는 하변 백돌이 잡혀도 우변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고요. 네, 어, 지금 단번에 승부로 이동훈 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박건호 사단도 이제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은 무조건 고를 외칠 수밖에 없고요. 네. 이제 여기를 두고 이곳을 둘 때 다음에 틀어 막으면 3점이 잡히니까 백이 잡을 때 여기 찌르고 전체를 잡으러 가겠다는 뜻일까요? 네, 그럼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요. 아, 근데 좀 어려운 게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와 여기는 가치가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이 패를 결국 누가 이기느냐가 승부라면 부분 패감이 많이 생긴 백 쪽이 이 패를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이동훈 구단의 승리가 확실해졌네요. 박건호 사단이 여차하면 여기와 여기에 바꿔치기까지는 염두에 두고 지금 버텨갔는데요. 이쪽 부분이 잡힌 다음에 바꿔치기라면 이야기가 또 다릅니다.
네, 지금은 형세가 확실해졌네요. 정말 박건호 4단도 이동 구단이 아니라면 정말 흔들릴 법한 그런 수를 연속해서 날리고 있었는데 네. 이동 구단의 그 방어 능력은 역시 대단합니다. 오늘은 좀 물러설 때 물러서고 또 강하게 받아칠 때는 받아치고 네, 좀 강약 조절이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1분 남았습니다. 지금 제드처는 거의 네 조만간 투류할 것 같은 그런 제드처인데요. 실제로 형세가 흙이 아주 어렵습니다. (64강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 박영훈 구단을 꺾고 올라온 박건호 4단인데 네. 오늘은 중반 이후에 이동 구단의 완벽한 방어에 막히고 있습니다. 30초. 초반에 좀 안 풀린 게 아쉽네요. 음. 이 중반 능력을 보면 오늘 대구에서 얼마나 상대를 흔들어 갑니까? 네. 정말 박영훈 구단이 쓰러질만 했는데요. 특히 뭐 우변에 붙이는 수 인상 깊었고요. 10초. 9, 8, 7, 6, 5, 4, 3, 2, 1. 네, 이제는 흙이 정말 팩감이 몇 개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백이 우변의 팩감을 끊는 걸 쓴다면 대책이 없습니다. 여기를 쓴다면 흙이 해소를 하면 백은 여기를 잡고 네. 흙이 여기를 잡을 때 여기를 잡으면 결과적으로 이제 흙은 여기를 얻었습니다. 여기를 얻었는데 백은 여기 흙집을 초토화시키면서 여기 다 잡았고 여기까지 잡았으니까 이거는 네, 백이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여기 팩감을 흙이 다 받아줘야 된다는 네. 이야기인데 그러면서 이 패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색감이 없어요. 정말 흔들어 볼 땐 다 흔들어 본 것 같아요. 네. 지금 일단 그쪽 길을 선택을 합니다. 네. 지금은 네, 차이가 납니다. 지금 반면으로도 백이 5집 이상 앞서 있습니다. 네. 돌을 거두네요. 마지막에 버틴 수로 그냥 받는 편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후회를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 백이 살아간다면 여전히 집 차이는 좀 네. 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냥 무난하게 살아서는 박건호 4단이 승산이 좀 없었고요. 네. 최대한으로 백을 괴롭혀서 어디까지 괴롭힐 수 있느냐가 마지막 승부처가 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이동훈 선수는 이 정도로 해도 살 수 있다. 좀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 같고요. 지금 일선에 여기를 잇는 게 백이 선수거든요. 네. 그럼 여기는 찝는 게 선수라서 한 집이 확보가 됐고 여기 한 집 내는 것과 여기 한 집 내는 게 맞복이라면 네. 백은 안정적이라는 그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되면 흙이 좀 이기기는 어려운 형세였고요. 중앙을 살린 것으로 하변 쪽을 가고 중앙 2점 포기하는 게 낫지 않았냐라고 지금 이동훈 구단이 이 마늘모수를 이야기해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맞지만 박건우 선수도 이 정도로는 좀 부족하다. 네, 이렇게 판단해서 못 뒀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동훈 선수가 32강전 11번째 경기 승리합니다. 이동훈 선수의 승정곡은 그룹 레드벨벳의 배드보이라는 곡입니다. 네,
네, 이동훈 선수가 승리했는데요. 이동훈 선수 오늘 대구 거의 완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이 좌하기 쪽에서 첫 전투를 워낙 잘 풀어갔습니다. 첫 전투를 유리하게 풀어가다 보니까 그 이후로는 박건호 4단은 조금씩 버텨가고 이동훈 구단은 그것을 이제 막아내는 입장이었는데 이 중반 이후에 정확한 형세 판단과 정확한 수익기로 그것을 막아내는 것이 인상적이고요. 박건호 4단도 오늘 지긴 했습니다만 64강전에서 어떻게 박영훈 구단이라는 강자를 꺾고 올라왔는지 그 흔들어가는 과정에서의 중반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건우 선수는 참 아쉬운 것이 이 강자를 상대로 계속 승리하면서 화제를 모으겠다. 네. 뜨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쉽게도 그게 좀 성사가 되지 않았어요. 네, 개막식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인전 소감에 비해서는 좀 빨리 탈락하는 것은 아쉽지만 오늘 이 보여준 중반 능력으로는 초반에 오늘같이 좀 안 풀리지만 않았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가 기대가 되고요. 이동훈 구단은 역시 이 선수가 왜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인지 왜 한국 탑 5에서 뭐 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랭커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동훈 선수가 만약 이번 대회에서 뭐 결승, 만약 우승까지 가게 된다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아요. 네, 이동훈 선수가 뭐 본격 타이틀 그런 획득 기록은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승 기록이 없다는 것이 조금 뭐 아쉬움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선수가 최근에 갑조 리그에서나 혹은 뭐 한국에서 강자들을 상대로 워낙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뭔가 이동훈 선수도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젠 정말 뭔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은 이동훈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인터뷰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동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동훈 선수 먼저 승리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대국 뭐 전체적으로 크게 싸움은 없었고 좀 완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어떤가요? 초반부터 조금 약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네. 좀 가장 위기였다라고 생각되는 점은 어디였을까요? 어떨 때 좀 가장 어렵다고 느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은 괜찮은 것 같았는데 그래도 좀 찝찝한 것 같았는데 그 나중에 중앙 쪽에서 좀 약간 저쪽에서 좀 그 착각이 좀 있어가지고 약간 네. 좀 어려워진 것 같았어요. 아, 어떤 네. 착각이 좀 있었을까요? 그 흙이 저 밑에 나를자가 성립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이동훈 선수가 이 날짜를 당하니까 이 장면에서 끊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장고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의 당혹감을 표현했던 거 맞죠? 네. 그 실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실전 정도의 진행이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동훈 구단이 어떤 거에 당혹스러워했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혹시 이수로 이렇게 마늘모를 두는 수는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그 마늘부터 쓰면 좀 어려웠을까요? 이게 좀 배기 곤란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배기 곤란한가요? 그렇다면 이동훈 선수가 여기서 어떤 수익기를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 건너 붙일 계획이셨나요? 어떤가요? 근데 건너붙이는 게 잘 안 돼 보여가지고 그럼 이렇게 안쪽에서 살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었나요? 그런데 이렇게 두긴 또 싫은데요. 네, 그 좀 많이 당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실전에 좀 이제 장고를 했던 것은 이 변화를 못 보다가 나중에 발견해서 약간 그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이었군요. 네, 제가 밑에 예전 네네. 좀 돌아가서 저친수로 네. 우상 쪽이요? 네, 그 여기서요? 마늘 모두거나 좀 네.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수를 선택을 하거나 다른 쪽으로 선택을 했어야 실전에도 여기를 젖히고 나서 사실 손은 바로 마늘모 호구 쪽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흙이 변 쪽에 다가왔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네. 이선에 치중 가는 뒷맛 때문에 이쪽이 좀 싫다는 말씀이시고요. 실전은 그래서 버텼는데 이쪽 부분 형태에 대해서 약간의 착오는 있으셨던 거군요. 네, 좀 쳤던 게 좀 실수였던 것 같고 네. 좀 약간 다르게 뒀으면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정리가 된 이후에
이제 여기서 그래도 좀 더 우세를 확신할 수 있었겠어요, 그럼? 그 좀 저쪽을 먼저 물어보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우측이에요? 아니면 그 좌측인가요? 지금 뭐 젖혀서 끊어서 막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밑에 쪽에 약간 그 젖혀서 끊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좀 더, 네, 지금 흙 쪽이 젖히고 끊는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밑에 제가 그쪽 말고 이쪽 말고요? 네 저쪽 그 아래쪽에 아, 젖혀서 끊는 좌상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아, 지금 이쪽에서 이제 이쪽을요? 네. 이쪽을 먼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고, 네. 배기 길은 좀 있었는데, 근데 실전에 이렇게 처리하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패를 걸어가는 게 주요해서, 이 다음에 뭐 위기다까지 생각하는 순간은 저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좀 그래도 좀 어려운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일까요? 그래도 뭔가 백이 좀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좀 어렵긴 한데. 네.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계속 백이 우세를 가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쪽 저쪽을 많이 이렇게 복귀 뭐 장면도 보고 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이동훈 구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얼마나 오늘 바둑이 치열했는지 그 한 부분으로 모든 게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바둑이라는 게 지금 인터뷰에서도 알 수 있고요. 네. 이제 바둑을 제외한 그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 물어보도록 하죠. 네, 이동훈 선수 뭐 최근에 갑조리그에서도 그렇고 컨디션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좀 느끼는데 본인은 좀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컨디션은 네,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더 네, 더 바둑 칠 때 최근에 더 집중해서 두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좀 중점적으로 두는 것이 실전을 둘 때 가장 좀 집중을 해서 두는 것, 좀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예전보다 좀 더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 좀 더 이렇게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구단 하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뭐 한국 바둑 관계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많이 기대한 유망주였고, 실제로 그 기대대로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기사가 되고 있고, 이제 초상위 랭커까지 올라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기대를 걸어주시는 분들께 앞으로의 어떤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말 이 이동훈 구단이 중국을 무찌르고 세계대회 우승컵을 들어올리는 걸 기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은 좀 저 스스로도 그렇고 좀 성적에 대한 많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 다시 예전에 제가 그 재밌게 그 할 수 있는 바둑을 다시 좀 찾아가는 것 같고요. 다시 그 더 그 노력해서 더 잘 하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동훈 선수 그동안 좀 부담감을 좀 많이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동훈 선수 응원하시는 팬분들 정말 많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크게 부담 가지지 말고 즐겁게 지금처럼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이제 16강에서 뵙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선수가 그동안 좀 부담을 많이 가졌던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그 어린 시절부터 워낙에 기대가 컸던 그런 그 부담 속에서 그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은 분명 뭐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네. 이동훈 선수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제는 좀 더 예전에 아주 어린 시절에 재밌게 두던 바둑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또 그렇게 되고 있고요. 네, 저희도 이동훈 선수가 앞으로 뭐 한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기사가 되기까지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와 박건호 선수의 대국은 이동훈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다음 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엔 김영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입니다. 네. 신민준 선수 워낙 잘 나가는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오늘 대결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일단 첫 대결이라는 점도 그렇고 네. 신민준 선수하면 또 이동훈 선수와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그 어린 시절부터 영재 4인방이라는 그룹 안에 있었고 그렇습니다. 또 더 어린 시절에는 같은 도장에서 동문수학했던 사이입니다. 여러모로 공통점이 많은 선수인데 또 한 명이 한국을 대표하는 강자 신민준 선수를 상대로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한
김영우 선수가 어떤 이 모습을 보여줄지 이 대결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2강전 12번째 경기 김영우 선수와 신민준 선수의 대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